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애플이 가상현실 기기를 만든다나 봐요. 아직은 당연히 루머고 명확한 부분, 발표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소문일 뿐이긴 합니다. 애플이 만든다는 거 사실 TV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고요. VR, AR 같은 가상현실 기기에 대한 루머도 그 연장선에서 항상 끊이지 않던 주제죠. 근데 이번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일단 이 처음 소식은 디인포메이션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 디인포메이션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잘 맞추는 편이어서 어느 정도는 믿어볼 만합니다. 그냥 희망회로 정도 돌려보는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포인트는 AR이랑 VR이 다 되는 MR, 그러니까 혼합현실 기기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얼굴에 쓰는 글라스 형태라는 거죠. 이런 식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양을 띌지는 아직 정확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해상도가 듀얼 8K,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각각 이제 8K씩 해상도를 낸다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눈의 움직임 추적해서 거기에 이제 콘텐츠 트래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헤드 마운트 주변에 그 카메라들이 12개가 박혀 있어가지고 주변 환경들, 공간 모양, 그리고 손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낸다고 해요. 물론 아직은 루머지만 디인포메이션이 이걸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내부에서 직접 테스트 중인 프로토타입, 그것도 얼리 스테이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꽤 진행이 된 프로토타입을 봤다는 것 같아요. 뭔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겠죠. 이 소문이 나오고 나서 좀 입에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싸다는 거죠. 가격인데 $3,000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한 거의 400만 원 돈 하겠네 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이게 비싸다면 비싸지만 가치를 보면은 스펙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되는 8K 해상도 디스플레이가 2개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제품 가격의 거의 절반 아니면은 거의 3분의 2까지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8K 모니터만 해도 굉장히 비싸고 또 구할래도 흔치도 않죠. 거기다 이게 이렇게 딱 앞에 막아서 보이는 가상현실 그런 VR 기기용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비싼데, 이게 증강현실을 같이 보인다고 하면은 이게 투명하게 비쳐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은 저는 $3,000면은 굉장히 싼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비싼데 싸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래도 비슷한 성격의 기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꼽을 수 있겠죠. 홀로렌즈는 일반에 팔진 않으니까 정확한 가격이 딱 얼마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보통 이제 한 $3,500 정도로 꼽힙니다. 그래도 한 500만 원 가까이 하죠. 양쪽 해상도가 각각 이제 2K 해상도고요. 홀로렌즈는 지금 증강현실이랑 가상현실을 같이 보여주는 가장 최적에 있는 기기인데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이렇게 보이는 시야가 좀 좁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보이거든요. 이 전체를 시야로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홀로렌즈는 컨트롤러 이런 거 대신에 그 손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충 메뉴들은 보통 이렇게 누르면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양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인식은 하는데 꽤 잘 인식은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이렇게 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하는 기기도 사실 아직은 완벽한 경험을 만들어주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이 증강현실 기기 쪽의 현실인 것 같긴 해요. 애플이 지금 만들려는 것도 아마 홀로렌즈랑 거의 비슷한 성격의 기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다만 애플은 뭔가 경험에서 조금씩 뒤처진다거나 이러면은 아마 안 하겠죠. 완벽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답답하거나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튀는 요소가 생긴다면은 아마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이 기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기기가 나오거나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금 디인포메이션에서 나온 이야기만으로 애플이 과연 어떤 기기를 만들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좀 살펴보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8K,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VR 쪽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굉장히 난리가 났죠.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뭔가 기존에 없던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전과 같은 컨텐츠 그리고 같은 틀로 보여주는데 디스플레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경험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도 해상도가 이제 양쪽 눈에 각각 2K 해상도인데 화질이 그럼에도 엄청 뛰어나고 또 프로세서도 빨라서 보여줘야 될 거 빨리빨리 보여주고 이렇게 움직임도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멀미가 안 난다는 거예요. 고개를 막 움직였을 때 이게 화면이 제때제때 안 따라오면은 우리 머리에서는 이게 뭔가 보이는 거랑 우리 몸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멀미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 나오는 VR 기기들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미묘하게, 미세하게
급하게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오래 보면은 멀미가 나고요.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애플은 이거를 8K로 끌어올립니다. 일단 해상도가 2K랑 8K를 비교하면은 무려 이제 16배가 더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이 VR 기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해상도가 아무리 뭐 우리가 FHD TV 이런 거 뭐 보면은 그렇게 화질이 떨어진다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근데 FHD급 디스플레이 써보면은 굉장히 해상도 떨어져 보이죠. 이게 픽셀을 우리 시야에 맞게 가까운 데서 확대시켜서 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픽셀도 커지기 때문에 그 픽셀과 픽셀 사이가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거거든요.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2K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여기에 4K가 빨리 올라와야 된다. TV보다 사실은 더 급한 게 VR 쪽의 UHD 해상도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2K 정도만 돼도 화면 때문에 몰입감이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거면은 확실하게 그 현실과 가상 공간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준비될 때 이걸 시작하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애플의 스타일이 뭐 항상 그렇죠. 이 카메라 12개도 주변 환경들, 이제 공간을 정확히 읽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손의 움직임을 읽어서 손으로 그 콘텐츠들을 제어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말이 되거든요. 지금 가상현실 기기에서 가장 입력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러 쓰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양쪽에 들고 움직이면서 입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는 있지만 좀 공간의 제약도 생기고, 이걸 들고 뭘 해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죠. 근데 이걸 손을 그냥 읽을 수 있으면은 가장 간편하죠. 이렇게 누르고 만지고 또 뭐 이렇게 총을 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총을 쏘는 신용만 하거나, 그때 뭐 총 모양의 전용 컨트롤러 같은 거를 뭐 들고 총을 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컨트롤러 없이도 콘텐츠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폰 발표할 때 손가락이 있으니까 펜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흘러가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 홀로렌즈 이야기를 아까 좀 했는데, 이게 손을 꽤 잘 인식을 해요. 사실 처음에는 그 관절을 다 읽지 못했었는데 소프트웨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또 2세대 홀로렌즈 2가 나오면서는 손가락을 대부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가상에서 뭔가 물건을 딱 잡으면은 컵을 딱 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컵이 조금씩 바람바람 떨립니다. 뭐 딱 이렇게 움직이면은 컵도 따라서 움직여 주다가 가끔씩 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 헤드 마운트에서 나오는 카메라만으로 공간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많이 해결하려면 결국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많이 달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합쳐갖고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 12개 정도면은 이거 앞 뒤까지도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애플 A 시리즈 프로세서 넣으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뭐 배터리도 디스플레이만 해결이 되면 프로세서가 먹는 전력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의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에 달려있고, 그 디스플레이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경험들, 그런 걸로 시장에 답을 꺼내놓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애플은 이걸로 뭘 하려고 하냐, 뭐 앱은 있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생태계 언제 만들 거냐, 오큘러스도 이렇게 오래 걸렸고 스팀도 아직도 힘든데 과연 콘텐츠 어떻게 확보할 거냐 라는 거거든요. 애플은 이미 오랫동안 증강현실 AR에 대해서 꽤 많이 투자를 해왔어요. 콘텐츠 만들겠다는 회사들한테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뭐 포켓몬고 이런 걸로 대중화된 이후에 많은 앱들이 증강현실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개발 도구에 들어가는 AR킷 이런 것들 계속 매년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거 쓰면은 증강현실 관련된 것들, 뭐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 전혀 뭐 만들거나 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그냥 원하는 물건들, 오브젝트만 있으면은 바로 가상 공간에 딱 띄울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코딩을 할 줄 몰라서 과장인 거 아닌가 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 다 그 얘기하시거든요. 시작할 때 코드 몇 줄만 쳐놓으면은 바로 증강현실을 앱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마운트 기기는 아마도 증강현실 같은 부분은 그 앱들을 일로 바로 그냥 옮길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똑같이 iOS 기반의 앱 환경이 될 거고요. 뭐 이렇게 폰으로 보면서 포켓몬고 하는 거랑 이 안경 쓰고 하는 거랑 아마 뭐 하드웨어만 준비되면 앱을 옮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애플이 또 그 기기 간에 필요할 때 앱으로 옮기는 거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기도 하죠. 이 증강현실은 꽤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치죠. 근데 가상현실은 또 그러면 왜 붙일까요? 이게 초기에는 아마 영상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많이들 보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앱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콘텐츠 플랫폼을 하나 들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 같은 화면에 넷플릭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잖아요.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도 가장 호평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빅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딱 쓰고 극장에 앉아있는 거죠. 그럼 정말 몇백 인치짜리 극장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해상도가 뭐 8K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극장에 앉아있는 거랑 못지않은 그런 해상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디인포메이션이 뭐 공간 오디오, 스페셜 오디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에어팟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콘텐츠들 이 에어팟 끼고 여기서 콘텐츠를 보고 있으면 화면을 돌리면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정 위치에 소리가 포커싱이 되고 고개 움직임을 정확히 모션으로 인식을 해서 정확한 곳에 소리가 맺히게 해주거든요. 이것도 지금 에어팟으로 쓸 수 있지만 이거 따져보면은 왜 필요하냐? 고개를 돌렸을 때 정확한 위치에 소리가 포커싱 되는 거는 결국에는 가상현실 기기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어디에 소리가 있는지를,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소리와 그 시선과 공간을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간 오디오 같은 것들이 극장 콘텐츠에 붙으면은 굉장히 실감날 것 같아요. 그 극장 서라운드 시스템을 공간 오디오 결합해서 정말 극장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애플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빅스크린 콘텐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또 이미 애플 TV 플러스를 갖고 있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공간 오디오 같은 것도 애플 TV 플러스에서 가장 먼저 기술적으로 선보였죠. 결국에 이 차별점을 보이려면 그 안에서 뭐 공간 오디오 같은 뭐 효과들이랑 뭐 지금은 조금 시들해지긴 했지만 뭐 3D 영화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콘텐츠들을 쭈루루 보여줄 수 있고요. 뭐 VR 게임 같은 것들 이 환경으로 옮겨오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 게임 같은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다 끌어안을 겁니다. 룩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오죠. 저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 애플의 디자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런 헤드셋들 꽤 무거워요. 쓰고 있으면은 다들 불편을 느끼는 게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막 휙휙 꺾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애플이 만든다고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볍게 만들까요? 또 애플은 또 금속 소재를 잘 쓰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어딘가에 알루미늄이든 뭐 마그네슘이든 막 바를 건데 그러면은 무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애플이 뭐 무게를 줄일 것 같지는 않고요. 디자인적으로 풀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어팟 맥스가 그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에어팟 맥스 꽤 무겁습니다. 거의 뭐 400g 정도 되죠. 그래서 처음에 딱 들 때는 무겁습니다. 근데 이걸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무게중심이 다 아래쪽에 쏠려 있어서 그래요. 위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고 모든 무게가 다 아래쪽, 그러니까 목과 가까운 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목에서 그 무게중심까지 오는 그 모멘트라고 그러죠. 그 축을 중심으로 한 힘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이전 헤드폰들이 좀 이렇게 윗부분이 가죽 소재나 이런 좋은 소재를 쓰면서 좀 무거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디자인적으로 위로 완전히 가볍게 하고 밑으로 다 내리면서 충분히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를 만들어냈거든요. 지금 VR 헤드셋들도 다 무거워요. 윗부분이. 이런 데들도 다 지금 뭐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이 앞부분에 무게가 굉장히 쏠리거든요. 결국에는 딱 쓰고 있으면은 위와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은 힘이 작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뒤쪽도 좀 무겁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위쪽 부품들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끌어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바꾼다고 하면은 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저는 그 에어팟 맥스처럼 굉장히 그 무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로 이 디자인이 작용할 거다라는 생각들, 기대들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 저는 $3,000가 아니라 거의 뭐 한 $5,000 받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더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용도로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홀로렌즈처럼 말이죠. 지금 뉴스 나온 것도 뭐 첫 해에는 25만 대 정도만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생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공급 그리고 경험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기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우선적으로 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3,000라고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뭐 산업용 VR, AR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싸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특히 이 정도 해상도라고 하면은 아마 기존에 있던 가상현실 기기를 싹 대체해 버릴 겁니다. 홀로렌즈도 지금 기업들이 꼽는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 첫 번째 기기로 꼽는 이유가 그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장을 먼저 잡은 다음에 뭐 대중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기는 좀 더 뭐 작고 가볍고 싸게 만들어서 뭐 해상도를 좀 낮춘 한이 있어도 뭐 $1000 내외의 제품들로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뭐 컨슈머용으로는 뭐 4K 정도만 돼도 차고 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꽤 오래전에 뭐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언젠가는 아이폰이 지금처럼 뭐 이런 기기 모양이 아니라 본체는 뭐 가방이나 뭐 어디 집어넣어 놓고 안경이나 뭐 콘택트 렌즈 아니면은 뭐 가볍게 쓸 수 있는 뭐 조그만 기기들로 우리 눈에 직접 화면을 투영해주는 기기로 좀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기 사용 경험은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한 거거든요. 돈을 내면은 그 안에서 뭐 아이패드도 사고 앱 내 결제죠. 애플 TV도 뭐 화면 크기 따라서 결제해서 앱 사서 쓰듯이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험만 남고 하드웨어는 점점 형체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그런 기기가 뭐 뚝딱 나오고 애플이 뭐 당장 그걸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상상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현이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우리 계속 얘기하는 뭐 메타버스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애플이 뭘 내놓을까요? 네, 뭐 증강현실 기기 내놓기는 할까요? 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나와야지 나오는 거고, 뭐 이 소문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구체화되는 이야기들이 아마 계속 또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 이제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좀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전에 이제 마무리에 드렸던 그런 상상 속의 기기들이 과연 우리 앞에 현실화 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기술이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좀 이 기기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 봤는데요. 그냥 상상해 본 것만으로도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착실히 저금을 하고 새로운 기기를 맞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와야 나오는 거겠지만요. 네, 오늘은 애플의 증강현실 기기 소문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